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가축재보험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농작물 재보험의 이 과목이라고 하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뭡니까? 손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피해가 얼마나 나는가를 구하는 것.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그것이 이제 이 과목 공부예요. 그죠? 그런데 가축재보험은 손해조사하는 부분이 대부분 수의사가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손해조사는 거의 내용이 우리가 알 내용이 없는 거고요. 단지 수의사가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이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한 정도로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평가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이 소가, 만약에 이 돼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얼만큼 그 뭡니까 피해가 되는, 그 가치를 파괴해야 얼만큼 피해가 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과목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처럼 가축 뭐 1도 돼 있잖아요. 이 과목에서. 그렇죠? 1 부분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 현재 소의 보험 가액이 얼마냐, 이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됐느냐,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보험 손해액이 산정한 이후에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재보험은, 일반 농작물 재보험은 초과보험이니 뭐 일부보험도 보험 가액 금액으로 우리가 뭡니까 피해 난 것을 곱해가지고 뭡니까 보험 가입을 적게 하면 결국은 그만큼 비례 보상해서 적게 지급해버리고 보험 가입을 전부 보험으로 들었을 때는 그만큼 뭡니까 보험 가입금이 크니까 거기다 피해를 곱해버리니까 그만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뭐 비례 보상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축재보험은 예정된 가치, 송아지의 예정된 가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가입하려면 누가 가입을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향후에 그 뭡니까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됐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위험을 뭡니까 그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뭡니까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 가치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보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0001도 안 돼요. 대부분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초과 보험일 때는 어떻게 지급하고 일부 보험일 때 어떻게 지급하고,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재보험에서 현재 그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온 게 현재까지는 주로 보험가액, 오늘 공부하는 보험가액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회에서는 제가 예상하건대 뭡니까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보험일 때 어떻게 지급하고 초과 보험일 때 어떻게 지급할 건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축 이 과목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강의를 두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명심하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보험 가액, 사고가 났을 때 이 얼마큼 가치가 피해를 됐는가, 그 가치를 알아야만이 그것이 결국 손해액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 소 대충 1,000만 원 피해가 됐네,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갖고 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고 좀 까다롭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개일 사항이 많아요. 일반 농작물 재보험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축 재보험에서는 일단 손해액 산정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뭐 우리가 암기할 사항이 많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진행하는 데서 여러분께서 오늘 한번 듣고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10,000명이 공부를 하더라도 딱 한 번 듣고 그걸 암기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뭐 완전히 천천재 뭐 이런 분들은 아니고는 절대로 그것을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숙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해가지고 상법부연편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계약 전 알릴 의무하면 고지 의무고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법부연편에서는 어떤 그 법조항이냐면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축사에 키우는 소도 뭡니까? 전염병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위험을 뭡니까? 보험회사에 통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뭡니까? 약정을 맺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 땐 반드시 통지하세요. 쉽게 말해서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뒀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계속 있다면 그 담배꽁초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거 꺼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는 그거를 누가 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담배 불씨가 뭡니까 다른데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화재로 발생해갖고 그 안에서 키우던 소들이 다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30일 이상 비워두면.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뭡니까? 보험회사에다 신고해라. 통지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되죠? 상당 관계 이런 것이 뭡니까?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상법보험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암보험을 들 때, 쉽게 말해서 감기에 걸린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칩시다. 여기도 보면은 1개월 내 계약 체류를 3년 내에 이거 아시죠? 고지의무 위반 그거지 않습니까? 암이 그 보험을 들 때 감기 걸린 것을 감기약을 먹은 것을 사실을 뭡니까 고지의무에다가 통지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뭡니까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암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청구했는데 야 고지의무 위반이네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되죠? 보험금은 지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뭡니까 그 고지의무 위반과 뭡니까 실제로 암이 걸린 거의 뭡니까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요것은 진짜 전혀 똑바로 관계약 먹었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안 걸리라는 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이 뭡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상법보험편에서 배웠고 그런데 정말 암 걸린 상태에서 그것을 숨기고 보험을 계약 가입했다가 이후에 나 안 걸렸어요 하고 아무리 청구해 봐봐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그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과 그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요. 그런 상법보험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보험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할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지의무 사항이고요. 요거는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의 예시겠죠. 무조건 이렇게 퉁 해놨다가 막 또 이제 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상 비워놨는데 그 통지 안 하면 다음에 계약 해지할 거야. 이렇게 뭡니까 미리 약정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2일 동안 비워놨는데 다음에 어떤 무슨 도난 사고가 발생이 됐다 칩시다. 소는 뭡니까 도난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도난 사고가 발생돼서 그런 거는 보험회사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그냥 계약을 언제 알았어요? 소 도난됐어요 해서 가봐보니까 30일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소가 도난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당 관계가 뭡니까 비워놓은
다는 그 사실하고 소가 뭡니까 도난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서에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의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우리 뭐 요런 내용은 다 결국 약간에 있는 내용들을 뭡니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짜집게 해갖고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요런 거는 상법 변편이 다 있는 내용이니까 요 뭐 확대되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보험 발생 통지 의무 당연히 있죠. 보험사고 났으면 보험사고 났어요.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무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상법본에서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회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뭡니까 여기 또 안내도 드리고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내용이 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1과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 뭡니까? 그 계약 뭐 청약부터 보험 유지하는 그런 모든 것은 1과목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론서에 2과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2과목에 그냥 여기서 지금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 내용은 뭡니까 1과목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1과목이 있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문제가 9회 출제됐어요. 9회 출제됐지만은 이것 또한 어떻다? 이론서에 업무 방법에서 없던 내용인데 이제 이론서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 출제가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가축재보험도 강의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론서에서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건가 그것을 잘 이렇게 뭡니까 요약하고 집중적으로 또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딱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드는 그 강의안이면 공부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상법 본편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해박하고 제가 이제 법도 전공했잖아요. 해박한데 막말로 요게 갈로치기 사실 갈로치기가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15일 이상 요 30일 이상 요거를 갈로친 겁니다. 10k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은 대나 알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비워놓는데 이런 걸 통지를 안 하면 당연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여기도 보면 용도를 뭐 이렇게 뭐 변경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일반 그 사무실을 쓰다가 갑자기 노래방으로 용도를 변경했어요. 그럼 화재보험 들었는데 그 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사무실 보다는 노래방이 훨씬 사고 위험이 화재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뭡니까 보험회사에 통지하라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날짜까지도 요거를 아느냐 모르냐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사실 뭡니까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못 쓰면 이걸 정확하게 숫자까지 외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이냐. 또 이걸 외워서 간 사람들은 도리어 진짜 뭡니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도리어 공부를 못하겠죠. 이것까지 다 외우고 그 사람의 뇌가 만 가지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런 거 외우라고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뭡니까 욕을 먹을지라도 야 이것도 공부하세요. 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강의를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과연 2, 3개월 지금 이제 정확히 2개월 남아 있잖아요. 2개월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공부하라고 했다가는 정말 중요한 거 그거 절대적으로 머리에 다 주입하고 시험 문제 딱 보면 줄줄줄줄 써내려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욕먹더라도 이런 2회 정도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까지 무조건 외우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를 해서 한 80일 정도 나 맞을 수 있어 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왕이면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뭡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간과하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확률이 거의 더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강의가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론서에 저희 업무방법서에 없었던 내용이 지금 이론서에 지금 새로 그것이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다면 뭐겠습니까? 도료 황금 어장이죠. 예, 그냥 그냥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한번 뚝 뜨면 그냥 고기가 푹푹 잡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다음 시간에 뭡니까? 강의할 내용이 오히려 금년도 10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업무방법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뭐죠? 그렇죠.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된 거, 지난해 출제됐으니까 또 외워야지.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님들의 강의가 옳으냐. 아니면, 지금 출제가 안 됐지만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걸 공부하라고 뭡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옳을 건가는 여러분께서 또 판단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뭡니까? 이게 하여튼 공부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현재 시험장 가기 전까지, 뭡니까? 합격 점수 이상을 맞도록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놓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거 이상 7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그런 점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좀 수준 있는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전국 수석을 노리셔도 돼요. 그쵸? 그런 분들은, 100점 맞는 공부를 하셔도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서, 나는 정말 박승 선생님 방법이 더 옳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방법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거. 손해방지 의문도 이것도 배웠죠.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던 그죠. 비용 손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필요유익비 같은 거, 그죠? 예,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이게 상품보험에서 배웠지만, 요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비용 손해가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뭡니까? 지금, 다른 데 강의하는데 보면 또 틀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진짜 박승 선생 말이 맞네.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제가 탁탁 그냥 뭡니까? 증거까지 딱 제시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보험금 산정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비례보상은 어디서 해야 되고, 자기부담금은 어디서 차감해야 되고, 다 강의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론서도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명확하게 딱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게 나오지 않을까 많이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쪽 분야에서 또 특히나 저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 목적 관리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같이 그걸 키우면 뭡니까? 예방주사도 맞추고 해야지. 그냥 내몰라라. 병이 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쵸? 당연하게, 관리 의무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그죠? 1개월 이내에 다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봐보면. 결론은, 이렇게 다 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당연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냐. 그건 왜냐면,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갖고 증가된 손해니까. 그거는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예, 손해에서 공제를 해버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보험 가액 금액을 얼마나 이렇게 하도록 하는가. 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년수확량 공부할 때 뭐죠? 평년수확량의 용도가 보험 가액 금액의 결정,
그죠? 예, 그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죠? 평균 수확량이 1000kg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라면 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하려는 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평균 수확량이. 그것이 바로 1000kg 곱하기 10,000원이 결국은 그 해당 농지의 보험 가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보험 가입은 어떤 거냐면요. 사고 났을 때 이 뭡니까? 소의 가치가 소가 죽었다면 그 가치가 얼마인가? 돼지가 죽었다면 얼마인가?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죽었을 때라고요? 일과목에서 말씀드렸죠. 죽지 않은 거는 뭐 우리가 뭐 사과나 이런 거는 야 50% 피해났네, 80% 피해났네. 양파도 조금만 하면 야 이거 뭐 시장에도 내 팔도 못하고 그냥 가공용으로 그냥 공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무게 20%만 잡아서 수확량을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야 20% 피해났네, 40% 피해났네. 없어요. 무조건 놓고 100% 피해, 100% 피해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99.99%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호행가, 이 죽었을 때의 가치만 파악을 하면 그것이 결국 뭐죠?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예, 보험금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손해가 얼마가 났는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그 시설물이 바로 손해보험의 그 원리에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쁜 댁내 예쁜 손자들 계시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죠? 손자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물하고 가축, 축사 이런 건 다 뭡니까? 보험금 공식이 손자예요. 그냥 손자만 하면 끝납니다. 그 손자인데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따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결론은 뭡니까? 손해액만 그냥 파악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바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거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재놓은 겁니다. 예, 보험가액이 있고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보험 목적에 발생한 최대 손해액이잖아요. 완전 100% 죽어야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100% 피해된 거죠. 전부 손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50% 피해났네, 80% 피해났네가 아니라니까 전부 손해. 그러니까 보험가액만 딱 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보험가액도 어떻게 한다? 이거 잘 봐보지 말지만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가액에서 산정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예, 보험가액 이꼬로 손해액인 거예요. 손해액이고 딱 하나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요게 이역물 처분액을 뭡니까? 공제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긴급 도축을 해요. 만약에 아유 수의사가 와서 이거 긴급 도축을 인정해 줘요. 그러면 뭡니까? 강제로 죽이는 거지만은 어떻게 되죠? 피해가 발생하게 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겠군요. 긴급도축도 어디에만 있습니까? 소하고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이 소를 갖고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머지 뭐 닭 갖고 뭐 닭이 긴급도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주로 소로 나온다. 그리고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선배님들이 시험 볼 때 뭐만 공부하면 됐다? 합격했다? 저가전 종합 사과수하고 병안 공부만 하면 합격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도 뭐 인삼도 있고 생산비 작물도 있고 시설 재배 작물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렇죠? 예, 복무호감도 다 있었겠어요. 그죠? 복분자 무화가 다 그 업무방법에 기술되어 있었을 겁니다만 그 복분자가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9회 시험 문제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강귤이 언제 나왔어요? 7회 나왔어요. 무화가 언제 나와요? 8회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체계가 엄청나게 많이 기술되어 있지만 안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론서에 보면 가축제에 보면 소 빼놓고는 출제할 수 있는 이론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예, 그냥 대충 예시적으로 뭐 이렇게 짜집기로 돼 있는 거지. 그걸 갖고 그 내용 갖고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소 제목을 이렇게 이왕이면 소 이걸로 해갖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벌써 소하고 말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역물 처분액이라는 게 그러니까 긴급 도축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로 죽이는 거지만 죽이고 나면 뭐 소 가죽도 남을 거고 그런 것도 팔면은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가치를 당연하게 뭡니까? 그거는 피해가 아니니까 뭡니까? 현재 500만 원짜리가 죽었어. 그런데 가죽 같은 거 팔아보니까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빼고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손해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만 알고 아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이용물 처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요 100만 원이에요. 예, 아까 전에 제가 100을 예를 뺐지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빼지 않고 75만 원만 빼는 거죠. 왜 75만 원만 이렇게 잡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할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뭔가 한번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예, 100만 원이 이용물 처분액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가죽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고기하고 이렇게 해봐 보니까 100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그 긴급 도축 시에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축장에서는 그 비용 같은 거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예, 바로 25만 원 정도가 뭡니까 또 다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됐지만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5만 원 정도는 비용으로 나가니까 75%만 잡겠다. 그래서 75만 원만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조금 이제 뭡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이고 야 이게 1000만 원 피해됐네.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야. 아이고 이거는 800만 원쯤 되겠구만. 이렇게 잡겠습니까? 아니겠죠.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거나 저떻게 하거나 가장 정확하게 잡아서 딱 그 피해 난 금액만 줘야만이 뭡니까 피보험자도 뭡니까 이중 취득을 못하는 거고, 그죠? 왜냐면은 그 손해난 것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 어떻게라도 요만큼 0.1원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려고 보험가액 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암기를 할 사항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여기서 100% 이 강의를 통해서 암기해드리고 요렇게 외웠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야 제가 안내를 드려서 조금 이제 쉽게 맞아. 그러니까 75%, 100%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단순 무식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재배학 강의할 때도 가능하면 이해를 시키지만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야 될 거는 정말 돼도 말도 되지 않게 그냥 두 문자로 써가지고 요것만큼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조금 이렇게 암기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요 원령으로 기준한다는 건 뭐냐면 6개월이 됐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어. 8개월 만에 죽었어. 이러면 그 가치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험가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12개월 된 건 12개월 된 가치로 또 따져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6개월 20일이 됐어. 근데 그 20일은 일수는 어떻게 돼요? 절사한다. 반월밀 이런 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6개월 20일 된 거는 그냥 6월령. 7개월 3일 된 거는 7월령 이렇게 잡는다는 거고, 만약에 1개월이 이하됐어요. 사고 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되죠. 이것이 잘 봐보세요. 양 같은 거는 어떻죠? 2개월, 사슴은 아마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3개월이 왜 떠오르냐면 아이고야 그 2개월 만에 이렇게 가입시켜 놓은 게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래서 3개월로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강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지 않고 뭔가 조금 이렇게 연상지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꼭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개월 이하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15일령부터 소는 15일령부터 가입을 하니까 15일 될 때 딱 가입을 했는데 20일째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일 어떻게 되죠? 20일인데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수 절사해버리면 걔는 빵월령이에요. 그럼 빵월령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1개월로 1월령으로 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월령 계산하는 건 이제 아셨죠? 그리고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다. 그 소나 돼지가 죽었을 때, 그럴 때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 따지는 거,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를 갖고 하는 이유는 소가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요 지금 한우가 8회 9회 나왔고요. 그리고 젖소,
암컷. 예. 그 왜 암컷이라고 하냐면 젖소 수컷은 육으로 포함을 시켜요. 예.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으려고 이렇게 키우는 소잖아요. 유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젖소 수컷은 어떻게 되죠?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냥 육으로 포함시켜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이게 구분해서 보험가액 산정하는 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고야 벌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니까 뭡니까? 세 가지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가 이제 또 생깁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다 하면은, 사실 한우도 우리가 뭡니까? 그냥 어떻게 되죠? 예,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예요. 결국 우리 한우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어하고 한우의 차이점은 뭐냐?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분류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야, 우리나라 재래정소는 그냥 다 한우라고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이 한우는 어떻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가. 결국은 이 보험가액이 뭐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떠올리지 않아갖고 공부가 좀 이렇게 뭡니까? 이 공부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바로 뭐다? 죽었을 때, 그 한우의 가치, 7개월이 됐어. 그럴 때 죽었어. 그럴 때 가치가 얼마냐? 그를 따지는 겁니다. 3개월이 됐어. 3개월이 됐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6개월 이하인 경우하고 6개월, 초과된 거하고 따로 이렇게 방법이 달라요. 그쵸? 아이고야.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퉁해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왜 이렇게 다르게 했냐? 좀 속상하지만, 시험 문제가 8회 9회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나요? 요 내용 갖고 뭡니까? 8회 9회. 8회 9회는 요 내용만 알면 8회 9회 시험 문제 15점짜리를 풀 수가 있었어요. 요 내용. 그렇지만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놔놨으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항상 여기 보면 일부러 여기 또 사고당시 이렇게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그것이 더 쉽게 이제 딱 되죠. 죽었어. 딱 가봐보니까 6개월, 5개월짜리야. 5개월짜리야. 그럴 때는 체중 곱하기 그럼단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가액은 결국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가액이잖아요. 금액.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보험가액이니까, 그쵸? 당연히 이렇게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예. 만약에 체중이, 요걸로 먼저 볼까요? 7개월짜리야. 가봐보니까 9개월이 됐어. 그러면은, 체중은, 죽은 소 체중을 그대로 다는 게 아니고요. 9개월 체중을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발표에 정한 사고서의 원령에 해당되는 거. 9개월 됐는 소는 대체적으로 몇 킬로다 하는 것이 다 또 통계치가 나와 있어서 다 그 표로 만들어는 않았겠죠. 거기 9개월 됐으면 9개월 된 소의 킬로그램 나와 있는 거, 발효기준표에 있는 거,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게 만약에 500kg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또 뭡니까? 2개월짜리 킬로그램 금액이 다를 거고 10개월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금액이 어떻게 딱 2월령이건 17개월령이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지가격 적용법에서 정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어떻게 되죠? 사고 전전월의 정부 산지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딱 나온다고요. 그 체중으로 나눠서 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350kg과 600kg 중에서 평균 가격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350kg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600이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도표로 다 줘요. 도표로. 그리고 사고 전전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7월 달에 났다 이래놓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표를 해갖고 1월 달에는 얼마고 2월 달에는 얼마고 또 다 주겠죠. 그쵸? 그걸 다 줘요. 그러면은 7월 달에 났으면 우리는 어떤 거를 적용한다고? 5월 거를 5월 달에 그 체중 있지 않습니까? 그 체중을 적용시켜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숙지가 되지. 여기서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전월 이것은 뭡니까? 사고 났다 하면 딱딱 해갖고 두 번 그 전전월 거를
적용하는구나. 여기도 잘못하면 전전월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걸 다 도표로 줘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350, 600 정확히 외우지 않아도 300kg 짜리는 얼마고, 600은 얼마고, 또 그 도표로 다 나눠서 주겠죠. 그쵸? 그걸 중에서 평균 가격이 높은 거를 적용해서 요 킬로그램당 금액을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7개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거고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아이고 킬로그램 뭐 이렇게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전전월 전국산 송아지 평균 가격 쉽게 말해서 5개월째 그 송아지가 폐사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따진다고요? 예. 사고 당시에 그 보험가액은 전전월 전국 산지 송아지 가격을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전전월 전국 산지. 예. 그 사고 났을 때 그 뭡니까? 7월 달에 났다 그러면 6월, 5월 달에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원령 2개월 미만,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 50% 적용한다는 건 대부분 뭡니까? 가축 재보면 대부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2개월 미만에 뭐 어떤 사고 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당장 이게 뭔가 그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입할 때 좀 역선택의 소지가 심증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약간에다가 야 2개월 미만에 만약에 사고 나면 50%만 줄 거야. 이렇게 약정을 미리 맺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약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가 역선택이 아니라면 구태야 뭐 2개월 미만에 사고 난리는 없으니까 아유 알았어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나 덜 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질병사고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입했는데 아유 3개월도 안 됐는데 질병사고 나와보세요. 이 질병사고도 지금 어디에만 해당이 되죠? 예, 소하고 말만 질병 보장을 해주고 돼지는 그 3가지 병만 해주고 꿀벌은 2가지 병만 해준다고 일과목에서 배웠죠. 그것 또한 뭡니까 돼지하고 꿀벌은 그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보장을 해주는데 그런 질병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3개월 미만에 난 것은 뭔가 좀 의심이 있잖아요. 조금 아픈 상태에서 이 보험을 가입했을 소지가 없죠. 왜냐하면 가축재해보험은 연중으로 그냥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딱 가입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요놈이 좀 아파. 야 지금까지 가축재해보험 안 들었는데 좀 아프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또 질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럴 때 딱 보험을 들어버리면 100%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위험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수를 하고 보험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는 50%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공부를 하면 그냥 쉽게 되겠죠. 송아지 가격이 나왔으면 거기서 만약에 2개월짜리야 그러면은 곱하기 50%를 해갖고 반 때문만 보험금으로 보험가액으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이 결국 뭐라고요? 손해액.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험가액하고 다른 거예요. 사고 당시에 죽었을 때의 가치니까 결국 손해액이 얼마냐 그겁니다. 보험가액이지만 결국 이코로 손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부분이 새로 이제 그 이론서에 도입이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아이고야 8회 9회 연속으로 나왔는데 또 요거 때문에 또 10회도 또 나올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냐면 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전전월 산지 평균 가격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6개월 이내인데 만약에 3개월 된 그 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그 축산정보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 4월 5월형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밑에는 똑같은 거고, 예, 그냥 만약에 3개월짜리에도 4월에서 5월령 이걸 그냥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제가 이 빨갛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이론서에 이게 없는 상태에 돼 있어요.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재된 4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는 아래에 또 4월령 송아지 가격이 적용한다고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없었으면 여기도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다면. 그리고 여기 빠진 상태에서 아이고 기술을 했구나 하고 제가 보충으로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제 아다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본말이 나오네요. 그것이 이제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돼가지고 그런 약간
제가 수정해서 여기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된 4월령 만약 일상결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4월령 걸로 하는데 만약에 요게 지금 1개월부터 6개월 이하니까요. 그렇죠? 요 6개월 이하는 요걸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뭡니까? 4월령이 없어요.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예, 없을 때는 아래 이 4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갖고 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요거 없앨까 하다가 아유 너무 또 내가 이런 소리를 갖고 완전 짜집게 하네 할까봐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바로 그래서 요것이 요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4월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는 13이니까 4월령을 쓰는 거고 4월령이 만약에 없어요. 요 축산생물센터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6, 7월령을 쓰는 거예요. 여기 뭐 그냥 3, 4, 5고 5가 없으니까 6, 7월령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좀 쉽게 뭡니까 공부가 될 것 같고 암송아지는 또 그것도 보면은 4월령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암송아지는 85%만 적용하고 여기는 그냥 100% 적용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수송아지는 또 80%만 한다고 그러네요. 참 이게 공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고 딱 하나의 또 의문이 뭐였냐면 여기 보면은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이걸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등재가 돼 있으면 이걸 무조건 쓰는 거고, 예. 그럼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지난해까지 요거만 있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넣고 있는 줄 알았죠. 예.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소리 난 거는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없었겠죠. 그죠? 갑자기 금년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농협축산센터에 이렇게 전국 산지 송아지 평균 가격이 그쵸?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뭡니까 이론소를 만드시는 분께서 좀 뭔가 좀 잘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넣은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거만 갖고 안내하다 보니까 어유 이게 빠졌네 하고 이번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원래는 6개월 이하인데 아니 왜 여기는 5월령인가? 6개월 이하가 지금 없다는데 그러면 4개월부터 6개월령이 만약에 없을 때는 이걸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오잖아요. 이론서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6, 7월령으로 쓴다 그러니까 6월령은 자동적으로 그냥 6월령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전으로 뭡니까?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이걸 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쓴다는 얘기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그래갖고 6개월인데 하고 바꿀라 그러다가, 아유, 야, 여기 이거 있으니까 6월, 여기 6개월 이하인데 6개월이 빠졌잖아요. 요 6개월이 있을 때는 요걸 그냥 전전으로 그냥 써버리는 건데, 여기는 6월령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없더라고, 이론서에. 결국은 뭐 그 6월령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6월령은 있다는 얘기죠. 이걸로 봐서는. 그죠? 전전월 정부산지 평균 6월에서 10월령이 있다라는, 있으니까 이걸 쓰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 없는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론서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서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야, 이게 새로 신설됐어도,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드는데, 워낙에 그 뭡니까? 이론서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 기준대로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여러분들 이론서 갖고 있는 분들을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진짜 정말 이게 엉터리처럼 기재됐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월 이상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뭐 체중이 만약에 500kg다. 만약에 뭐 킬로그램당 거의 2만 원이다. 그러면 아이고야 1000만 원이 현재 그 뭡니까? 그 가치가 죽었네.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손해액이 얼마요? 1000만 원. 예, 만약에 그게 뭐 긴급도축돼 갖고 뭡니까? 이거 조금 그 비용이 수익이 발생된 게 만약에 뭐 75만 원이다 하면 75만 원을 빼고 그 남은 금액이 결국 뭐요? 손해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가액 이꼬르 손해액 가축재보험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25개월 초과한 경우는 그냥 655kg으로 그냥 하고
한우 수컷은, 한우 암컷은 40kg를 초과했을 때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470g을 적용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무식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출제는 안 됐고, 하지만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 뭐 이거,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 외우지 마세요. 하지는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 하는 거고, 이것이 또, 이것도 뭐,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해갖고 또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7개월 이상짜리인데 혹시나 이거 뭐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만약에 낮다면 어떻게 되죠? 낮았는데 뭡니까? 그 가격을 쓰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8개월 됐는데, 6개월, 3개월 된 송아지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아니, 8월령인데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밖에 안 돼. 이럴 경우에는 50만 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론서에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혹시나 항상 0.0001%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달 이런 것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구나 하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유구, 우리가 먹는 소,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 한우가 아닌, 재래종 소가 아닌, 기타 모든 소는 유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쇠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는 다 유구다. 그러니까 젖소, 수컷은 원래 젖소는 젖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키우는데, 수컷은 젖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뭡니까? 육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면은 좀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죠. 그죠? 아까 전에는 앞에 그 한우는 1개월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7개월 이상이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깔끔해요. 2개월 이하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일령부터 드니까.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그 사이에 만약에 사고가 나갔고 죽었다 할 때는 요걸로 하는 겁니다. 전전으로 산지 앞에서는 뭐죠? 송아지 가격인데 유구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이에요. 요거를 또 외우기 쉽죠. 왜냐하면 젖소 수컷은 유구에 포함되니까. 그쵸? 아주 간단해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 15일령부터 가입을 했는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60일이 태어난 지 60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폐사돼 죽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분유떼기 젖소 수컷 이 가격을 적용하는데 여기 잘 봐보시면 결국은 이게 2개월 이하에 사고 났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원령 2개월 미만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는 요 가격에 결국은 100% 지급하지 않고 50%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질병사고는 앞에서도 한우에서도 똑같았죠. 그죠? 3개월 미만 50%니까, 요 2개월 이하에 폐사했다, 질병으로 폐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만 나가지고는 절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돼야만 줘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이 폐사 시점, 여기도 또 집어넣어놨죠? 저도 이것을 깨우치고 나니까 가축이 그 다음에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100번 읽어도 도통 농작물 재배법만 공부하다가 이걸 봐버리니까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이런 거기,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뭔가 이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폐사 시점에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가입 당시 현재 기르고 있는 당시에 보험가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가액 산정하는 거는 무조건 넣고 사고 났어요. 소 죽었어요. 돼지 죽었어요 해서 가서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고가 난 때와 곳의 가액. 그죠? 그것이 보험가액.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령이, 어이구야, 시간이 벌써 47분이 돼버렸어요.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직도 슬라이드가 2장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3개월 이상이니까 깔끔하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별로 발생이 안 되니까 2개월 이하일 때는. 그쵸? 유구는 기본적으로 체중 곱하기 kg당 금액 앞에랑 똑같죠. 그죠? 한우 7개월 이상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령에 해당하는 체중. 한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킬로그램당 금액은 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한우는 350kg하고 600kg 중에서 평균 가격이 높은 것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 가격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넣고, 저수수가 500kg, 500kg에 해당되는 정수산 평균 가격을 뭡니까? 킬로그램당 기후
금액에다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렇죠? 훨씬 간단해요. 예, 간단하고 최종은 어떻게 되냐? 최종을 정할 때 다만 여기 있죠. 25개를 초과한 경우 있잖아요. 이거 2년이 지난 소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무조건 넣고 이거 뭡니까? 체중을 뭡니까? 산지소의 원령에 사고소의 원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한 그러니까 25개월까지만 딱 적용을 하고 26개월이 됐다, 30개월이 됐다 이런 걸 무조건 넣고 퉁 해갖고 그냥 600kg 발효 기준표도 볼 필요도 없이 600kg라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얘 체중을 600kg. 야, 킬로그램당 2만원, 그러면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1200만원 죽었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이건 항상 예외적인 거니까,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좀 뒤로, 예, 공부는 항상 앞에서도 봤지만, 보험가격 산정하는 게 두 번이나 나왔지만, 원령 7개월 이상의 경우,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험가액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었던 것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8회 9회. 예, 그렇게 나왔고 오늘 지금 배우는 이 유구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한우는 8회 9회 나왔으니까 만약에 또다시 보험가액이 나온다면 이 유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할 게 그죠. 요거 한 개 외우고 나머지 여기 500kg에 해당되는 산지 평균 가격을 요 체중 요 킬로그램당 금액 산정할 때는 저소수가 500kg짜리를 적용해서 쓴다. 그리고 그것은 데이터에 주겠죠. 그쵸? 예. 요거를 알면 15점을 맞는 거예요. 아셨죠? 요걸로는 안 나오겠죠. 요거는 알고는 그냥 5점짜리 나오겠죠. 수컷 가격 딱 이렇게 전전을 적용해갖고 그것에 50%만 지급하니까 2개월 이하니까 대부분 2개월 미만의 사고는 어떻게 되죠? 예, 50%만 주잖아요. 그리고 질병사고라 하더라도 2개월 이하로 죽으면 무조건 50%만 지급되니까 이 단서는 무조건 넣고 여기 무조건 적용되는 거죠. 그쵸? 앞에서 한우는 1개월부터 6개월 미만이니까 5개월째 죽은 거는 적용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쵸? 그런데 여기는 2개월 이하니까 무조건 100%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곱하기 그냥 50%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단서 조항 볼 필요도 없이. 그렇죠? 예, 무조건 넣고 2개월 이하 죽었으니까 여기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나올 가능성 5점짜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15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평균 지응률 58%를 곱한 가격을 요 킬로그램당 요 금액 요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산지 평균 가격이 있으면 이걸 쓰면 되는데 산지 평균가 500kg짜리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앞에서도 없다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 지급 평균 가격에 그 지응률 58%를 곱한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결국은 지급 평균 가격 그걸 주겠죠. 그죠? 이걸 줄 겁니다. 이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묻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걸 주겠죠. 그러니까 다 데이터는 다 줘요. 아셨죠? 그걸 그냥 적용해서 결국 요 보험가에 결국은 이 킬로그램당 얼마를 적용하고 여기는 얼마를 적용하고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600g 적용한다 해도 한번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분하게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젖소, 암컷 젖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선배님들 초년도에 사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제가 아마 가축재보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일주일을 줘도 못 맞추는 문제였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머리가 차돌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100% 암기를 해서 문제 풀라는 건 잘 못 풀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것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게 출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당연하게 다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 뒤에 또 한 페이지가 또 더 남았는데 지금 8분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본인가 봐보세요. 요 보험가액은 어떻게 하냐? 원령을 기준으로 뭐 축산정보센터는 지금 다 똑같이 나오죠. 전전을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걸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9단계 같이 이렇게 한다. 요 2개월 미만은 앞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뭐 이거는 눈에 보이시죠? 이런 건 생략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분유대기 안개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리고 수정 단계가 200만 원이라고 치고 대충 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요게 초산업 가격이 300이죠. 이게 400이고 500이라 칩시다. 그냥 얘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 요 1개월, 7개월까지는 무조건 놓고 퉁으로 해갖고 100만 원 잡는다는 얘기예요. 쉽죠? 그 앞에는 뭐 킬로그램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뭐죠? 체중하고 곱해갖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했는데 얘는 뭐 킬로그램당 금액하고 체중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놓고 그냥 1, 7개월 됐어. 적수 한 컷. 그러면 분유대기 안개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요 전국 선집 판결 요거에 나오겠죠. 그죠? 예. 뭐 분유대기 안개 가격이 얼마다 하고나 100만 원 나오면 그 1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2개월이 되든 7개월이 되든 100만 원 잡고 원령 2개월 미만일 때는 만약에 사고 났다 하니까 무조건 죽어만 주는 거니까 결국은 1개월 하고 1개월짜리는 어떻게 돼요? 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지급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요 8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폐사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13개월부터 18개월 사이는 수정 단계 가격을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것이 막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100만 원이고 여기 200만 원이면 요 사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수정 단계 가격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요것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이고 분유대기 안개 가격이 100만 원이죠. 그죠?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그럼 100만 원이 요 나누기 6이라는 게 뭐냐면 요 기간 요 기준이 6이에요. 따지면 8, 9, 10, 11, 12, 13까지 하면 딱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 6개월 로 나눠버리면 한 달의 가치가 나오겠죠. 요 앞에는 뭐겠죠? 요 100만 원은 플러스이다. 100만 원보다 가치가 분명히 뭡니까? 올라갈 거니까. 7개월까지가 100만 원이면 8개월부터 12개월 사이는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쯤 올라가느냐? 플러스. 요것은 수정 단계에서 분유대기 안개 가격. 야, 100만 원 중에서 나누기 6이면 한 달에 뭡니까? 100만 원에 그 100만 원의 6분의 1 정도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예, 그죠? 올라가요. 한 달에 올라가는데, 요 뒤에 거는 뭐겠습니까? 사고 원령이라는 것이 만약에 뭐 10개월째 만약에 뭐 피해가 났다. 그러면 10개월에서 시월령에서 피해 났어요. 그런데 요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7개월, 뭐 이거 분유대기 안개가 7개월이죠. 그러면은 10개월부터 뭡니까? 요 7개월 이후부터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9개월, 10개월에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요게 한 달의 가치인데, 그게 3개월이나 늘었으니까 한 달의 가치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3개월의 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이고, 요게 200만 원이라면, 요게 3개월이 된 시점에서는 100만 원 플러스, 어떻게 되죠? 예. 30만 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이 3개월이 아니죠. 요 6이니까 대충 여기 그냥 5라고 잡아버리면 만약에 20만 원 같으면 20만 원 곱하기 3은 아이고야 60만 원이 늘었네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풀면 쉽게 이 공식은 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게 요 7이 결국 여기 가는 거죠. 그죠? 예, 요 시점 이후부터니까 여기는 요 18개월이 끝다리가 여기 가는 거고요. 잘 봐보시면 30일이 여기 가고 55가 여기 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눠지는 것은 여기 구간이 6개월이니까 6이 나눠지는 거고 여기도 6개월이 구간이니까 6이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 구간은 9개월이잖아요. 30일부터 40까지 하면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 9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보니까 어떻게 되죠? 12개월이잖아요. 그럼 12개월 중에서 야 몇 개월이 지났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렵다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게 7개월 이거 뭡니까? 요게 6이다. 그리고 이 분유대기 안개 가격 1개월부터 7개월 외워야 되죠. 13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수정 단계 가격. 요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산후 가격은 24부터 30일은 초산후다. 40개월부터 55개월 다산후다. 67개월 이상은 노산후 가격, 노산후다.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걸 외울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 초산후 가격이 뭔데 24개월 30일 초산후가 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내갖고 6으로 또 표시를 해놔야만이 이것을 또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빼는 것도 예, 이 앞에 거를 빼는 걸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 10개월 10월령이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요게 10월령이니까 10월령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9, 8, 7, 3개월이 지났네. 그래갖고 이 3개월을 또 새로 산정이 되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예. 막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일주일 공부해도 어렵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암기력 있는 분들은 금방금방 또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뒤에 슬라이드 한 장이 더 남아 있는데 새로 뭐 녹음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이렇게 강의 내용 길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요 한계 때문에 새로 녹음하는 것도 그리고 또 재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시간이 단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단축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 지금 녹음을 지금 3번째 녹음하는데 아직도 이게 또 이게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녹음 잘 봐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59분 몇 초 막 대부분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남아있는 한 장은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